네,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조금 형이사학적인 내용을 좀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 기업체 일반 직원들의 행동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 생각이 변해야 이제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지속되면 이게 습관화가 됩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오늘 직원들 행동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첫 번째 스타트, 생각. 머릿속에 생각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의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조금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의식이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억, 사람의 기억이 어떻게 저장된다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적절한 그 변화 시점이 시사점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사람의 정보는 어떻게 이제 입수할까요? 우리가 보통 오감이라 하죠. 오감이 뭡니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총 5가지 영역에서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면 이 정보가 전부 다 기억을 할 거냐? 그 기억의 매체는 시냅스라는 곳입니다. 시냅스에다가 이제 저장을 합니다. 시냅스는 무리친다면 하드디스크, 저장 매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정보들 전부 다 저장하면 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보통 기업체의 광고를 봅시다. TV 속 광고를 보면 눈, 코, 이게 정보가 들어오면 첫 번째 이걸 주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집중은 관심이죠. 내가 평소에 재테크에 관심이 있다면 재테크 관련된 그 기업 광고 아니면 주변 정보는 기본적으로 받아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단계 기억이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재테크가 아니고 다른 것들은 정보가 다 전부 다 커트돼요. 커트되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만 이걸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럼 단계 기억이나 있는 저장 공간에다 기억해 놓습니다. 그 저장의 이게 열쇠 키는 이제 의식이죠. 의식이란 말 하는 거는 뭐냐면 관심. 자기의 관심 있는 분야는 저장을 합니다. 그럼 이 단계 기억이 있으면 계속 저장될 거냐? 또 그렇지 않아요. 저장된 정보는 기본적으로 계속 리허설 됩니다. 관심 있으면. 내가 등산에서 한다면 등산 장비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평소에 등산 관련 잡지나 신문이나 아니면 인터넷 정보들 계속 반복해 들으면 계속 그런 정보가 머릿속에 기억이 나고 사라지고 기억이 나고 반복됩니다. 반복이 된 상태에서 이게 반복이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경락 굳어지는 거야. 쉽게 말해서 이게 구조화 됩니다. 구조화가 돼서 딱딱한 정보가 드디어 이제 장기 기억에도 저장하는 겁니다. 장기 기억에도 저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단기기에서 장기 기억을 가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어떤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업체에서 이걸 보통 그지 많이 하는 게 비주얼 아이덴티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감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은 정보들을 느끼는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 그 정보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확보됩니다. 그러면 기업체의 어떤 행동 변화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감을 작업시킬 수 있는 매체를 노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하고 싶은 모습, 스마트하면 스마트화 관련된 키워드 문장이나 사례나 이런 것들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도에도 스마트한 정보도 좋고, 산 인터넷에다가 스마트한 관련된 사례집이나, 그리고 경영진에서 매 입에서 계속 반복되게 스마트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서 되면 이게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에 고착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기 기억이 가면 이 단계에서는 진짜 기억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자, 장기 기억을 가지고 있는 상태면 기본적으로 직원들은 거의 다 세뇌가 됐죠. 완벽하게 세뇌가 된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장기 기억도 전부 다 저장할 거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또. 그리고 어설프게 자기 관심 없고 어설프게 구조화된 거는 이게 나중에 소거됩니다. 기억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이 전형적으로 퇴색이 돼요. 그래서 기억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우리 보통 그 초등학교 때 기억은 띄엄띄엄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아주 오래되고 옛날 것들은
점점점 그 기억이 사라집니다. 사라진다는 개념이 아니고 덮여져 있는 거죠. 안 보이게. 근데 그 안에는 정보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덮여진 상태를 다시 끄집어내려면 또 뭐가 필요하냐면 단서가 필요해요. 예를 든다면 우연히 주말에 집에서 이제 옛날 가족 사진을 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가족 사진을 보면 그 가족 사진 안에 있는 어떤 상황의 모습이 나오면 그때 상황이 다시 되짚어 기억이 납니다. 이거 해상한다 그죠? 해상하게 되고 해상하면 재경화됩니다. 재경화. 다시 떠올리면서 기억이 다시 정리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재정화되면 다시 이게 단기 기억을 합니다. 단기 기억은 계속 반복된 기억이 나는 거죠.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메커니즘으로는 이제 장기 기억이 시간이 지나서 오래되면 사라진 다시 단서가 발생되고 또 발생되고 이게 다 단기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또 단기 기억이 넘어간 상태에서 또 시간 지나가면 다시 장기 기억하고 또 장기가 또 단서폰 또 발생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의 그 직원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려면 이렇게 반복 작업을 하는 거야. 적의 반복되게 되새길 수 있는 단서를 계속 자극을 주는 거예요. 자극을. 그래서 보통 복도에 있는 벽에나 아니면 그 정문 1층 로비에 어떤 중요한 경영 방침의 키워드 붙이고 그리고 직원들의 대표이사의 경영 철학을 좀 구조화시켜서 매뉴얼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직원들한테 배포를 합니다. 근데 배포를 하면 한 번만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하면 보통 단기 기억이었다가 장기 기억 갔다가 사라지죠 다시. 그래서 또 단서를 만들기 위해서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 버전, 2.0 버전, 3.0 버전 이렇게 예전의 정보들 가지고 계속 버전업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HR 담당자분들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그 정보는 영원히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자극이나 어떤 단서가 있어야지만 그때 생각이 나고 그 생각이 나는 상태에서 업무에다가 반영을 또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경영진이 아니면 리더가 팀원들한테 중요한 경영 방침을 설명하고 그 반복하게 질문하고 하는 게 가장 직원들 행동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결정적인 키지만 리더 또한 다 기억 못 하거든요. 그래서 실무 부서에서 그 기억할 수 있게끔 탑다운 방식으로 비주얼 아이덴티티도 하고 그다음 매뉴얼도 만들고 지침서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또 승진자 교육 과정에도 반영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BP 사례 발표도 하고 이런 식의 활동을 해야지만 무게중심이 서서히 변화의 방향대로 직원 행동 변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의 기억이 저장되는 원리를 알고 계시면 실제 그 직원 조직 내에서 변화의 솔루션을 만드실 때 좀 유용하게 활용되지 않나 판단됩니다.